자, 레포. 자, 드디어 레포가 나왔네요. 이 레포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변화의 논리와 메커니즘. 자,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한 페이지에 레포의 소중함, 우리 또 체면에 훈련하는 트랜스의 소중함, 또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것들이 이 한 페이지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맨 왼쪽을 보면은 치료, 상담, 영업 구매, 학습 행동 변화, 리더십. 우리 이사님 하는 강의, 제가 또 코칭,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이제 변화라는 이름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바로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다. 우리는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사님도 변화를 이끄는 사람이고, 저도 변화를 이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 또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변화를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변화를 잘 시키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야 돼. 자, 우리가 그 자석과 철의 관계를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석이 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려면, 끌어가려면, 자,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철이 자기장 안에 들어와야 되겠죠. 철이 그 자석의 자기장 안에 들어오면은 자석이 이끌릴 거예요. 그럼 자석이 그 철을 원하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또한 그 자석과 같이 그 사람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올 때, 즉 나의 자기장 안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을 원하는 곳으로 끌어갈 수가 있죠. 영향력, 영향력이 되어 있는데요. 그럼 이 영향권 안에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냐? 바로 상대방이 트랜스에 빠진다는 거죠. 트랜스 용어를 많이 들어보고 있죠. 체면 시간에도 많이 들어보고 있고, NLP 시간 트랜스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트랜스를 다시 정의한다면, 자,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즉, 마음이 편안하면서 긴장이 풀리고, 한 가지 생각에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 이게 바로 트랜스입니다. 그러니까 고도로 이완되고 집중 몰입이 되는 상태가 되면은 상대방이 내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트랜스에 들어가게끔 만들어야 돼요. 트랜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트랜스에 들어가게 만들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체면에 빠지게 만들지? 나의 체면에 빠지게 만들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자, 트랜스에 그럼 어떻게 들어가지? 바로 레포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레포. 여기 레포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레포가 형성이 되면은 상대방은 그냥 자연스럽게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죠. 굳이 체면을 걸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더라도 그냥 레포 형성이 되면서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내 영향권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레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변화, 영향력, 트랜스 이런 여러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 레포를 어떻게 하면은 잘 형성할 것인가? 크게는 세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맨 아래부터 본다면은 첫 번째는 믿음, 신뢰도를 높인다. 믿음, 신뢰를 높인다. 두 번째는 편안함, 이완감을 촉진시킨다. 세 번째는 집중 몰입도를 높인다. 자, 이 세 가지죠. 믿음, 신뢰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감정 계좌를 거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사랑의 감정 계좌, 두 번째는 믿음, 신뢰의 감정 계좌를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믿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자, 우선 상대방을 충분히 이해하고 수용, 존중을 하고 공감을 하고 자, 친절하고 매너 있게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에 약속을 잘 지키고 말을 할 때도 타박을 주는 유 메시지보다는 아이 메시지 말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이 메시지. 자, 너 왜 지각했어? 이 말보다는 당신이 늦게 옴으로써 무슨 사고가 생겼나봐 걱정했어요. 이런 게 아이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너는 손가락이 부러졌니? 왜 전화 한 통 없니?
이런 게 이제 타박을 주는 유메시지라면, 오랫동안 전화가 없었어.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걱정 많이 했어. 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아이메시지인데요. 아이메시지로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이 그만큼 이제 믿음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떤 말을 하는 것, 이런 게 참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언행 일치가 되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 어쨌든 이제 믿음 신뢰를 높이는 거는 뭐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지만 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님도 이제 그거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믿음 신뢰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 레포라는 개념에서 믿음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 부분, 우리 유사성의 법칙에서 이야기했던 공통성이 많아지면 믿음 신뢰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공통성. 그러니까 대화할 때도 뭐 같은 화제, 같은 경험, 같은 가치, 뭐 같은 취미, 같은 직업, 같은 비전, 꿈, 목표, 뭐 다양한 이렇게 이제 비슷한 공통의 주제를 이야기하면 믿음 신뢰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앞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제 음성 언어, 목소리의 톤이라든지 목소리의 크기, 말하는 속도, 목소리의 특징들이 또 일치가 되고, 또 신체의 어떤 특징들, 자세, 호흡, 몸 동작, 뭐 율동, 뭐 제스처, 이런 것들이 이제 공통성이 많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 신뢰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래퍼를 훈련할 때 우리가 이 공통 부분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 나갈 것인가, 특히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신체 언어에 있어서 공통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편안함인데, 편안함을 어떻게 줄까? 상대방에게 긴장이나 불편함을 빠르게 해소시키면서 어떻게 편안함을 느끼게 할까? 긴장을 풀게 하고 이완감을 느끼게 할까? 바로 그게 뭐냐면은 존중하고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첫 만남에서 강조하는 평가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 존중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 입장에서 마음을 공감하면서 경청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만 편안해지죠. 이른바 이제 상대방이 이렇게 느끼게 돼. 저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있어. 저 사람은 마음으로 존중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 마음을 정말 알아주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존중 공감은 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태도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마음의 태도. 우리 엄마가 기술 모르더라도 아기 마음을 잘 알고 아기를 존중하면서 아기를 잘 달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마음의 태도 자체가 우선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난 당신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당신을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걸 이해합니다. 당신 입장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게 되면, 자, 이 존중 공감은 그냥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편안함을 느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집중인데요. 집중. 어떻게 하면 집중도를 높일 것인가. 이거는 바로 이제 관심 있는 분야 또는 흥미 있는 분야에 대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나의 관심사가 아니라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상대방의 흥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인간관계 전문가인 데일 카네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물고기는 지렁이를 좋아해요. 근데 나는 딸기를 좋아해요. 내가 딸기를 좋아한다고 낚시 미끼로 딸기를 미끼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딸기 미끼가 아니라 물고기가 좋아하는 지렁이 미끼를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같은 맥락인데요. 나는 골프를 좋아해요. 근데 상대방은 보니까 낚시를 좋아해. 내가 골프를 좋아한다고 계속 골프 이야기만 10분, 20분 계속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지루하게 생각하겠죠. 만약에 그 사람이 정말 인간관계 전문가라면은 자기는 골프를 비록 좋아하지만 골프보다는 상대방이 좋아하는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밀턴 에릭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를 참 잘합니다. 내담자의 관심사가 뭔지, 흥미 분야가 뭔지를 잘 찾아내면서 그것도 메타포, 비유적인 이야기로 내담자를 치유를 합니다. 자, 일례로 어떤 글을 쓸 수 없는 어떤 소년이 있어요. 소년.
이 소년이 철자를 절대 익히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제 많이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밀턴 에릭슨 앞에 그 소년을 데려왔습니다. 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참 글씨를 쓸 줄 모르는데, 글을 쓸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은 글을 쓰게 만들까요? 이렇게 이제 에릭슨한테 상담 의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에릭슨이 그 소년을 상담해 보니까, 이 에릭슨은 글자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지만은, 이 바다 낚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자기 아버지랑 바다 낚시를 다니면서, 지도를 보고, 아, 나는 여기에 가봤어요. 여기에 이런 낚시터가 있어요. 자, 이 지역에는 이런 낚시터가 있고요. 어떤 물고기 잘 잡히고요. 미국 전역에 그 어떤 지도를 가지고 그 어떤 지도명을 그것도 글자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지도명을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자, 낚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야, 이 소년은 낚시에 관심이 많이 있구나. 이 낚시를 통해서 글자를 익히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도를 놓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지역이 지명이 뭐라고 그랬지? 그럼 소년이 어떤 지명을 이야기해요. 그럼 아, 이 지명을 그냥 입으로만 말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종이에 한번 적어본다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지명을 글로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이 B 지명은 뭐지? 자, 낚시 갈 때 이 B는 어떤 지역이라고 그랬어? 근데 B 지역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B 지역의 철자를 또 종이에 쓰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참 쉽게 말하면 낚시에 관심이 있는 낚시 지역에 관심이 있는 그 소년에게 그 관심 흥미 분야를 활용해서 글자를 익히게 만들더란 이야기죠. 이렇게 이제 에릭슨이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내담자를 상담하거나 또는 교육을 할 때 내담자의 관심사가 뭔가, 자, 이 교육생의 관심사가 뭔가, 그 관심 분야를 자극을 했어 또는 활용을 해서 치유를 하고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아마 우리 이사님도 지금 시니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많이 활용할 것 같은데요. 우리 어르신들의 관심사는 뭘까? 어르신들이 뭘 좋아하지? 아마 그런 걸 많이 연구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 송년 모임에 이제 그 힐링 타임 할 때, 야, 우리 이사님이 어떻게 저런 노래를 알지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비 내리는 호남선 이런 노래는 아주 옛날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 이사님 세대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 이상형 이사님이 참 시니어 힐링에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하면 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저 옛날 노래를 끌어내어서 일동으로 연결시켰을까. 그렇게 이제 감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 보면은 또 윤일로의 기타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이라 무엇인지, 뭐, 청춘은 즐거워 이런 노래. 그런 노래도 50년대 노래이기 때문에 그 정말 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런 노래를 좋아하죠. 뭐, 기타북이, 뭐, 비 내리는 호남선. 그래서 요걸 이제 율동에 연결시켜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그 관심 흥미 분야를 율동에 연결시켜서 강의를 하는 우리 이사님처럼 항상 우리가 강의를 하거나 상담 치료를 할 때 이 상대방, 내담자 또는 청중, 교육생들의 관심 흥미 분야가 뭐냐,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집중도가 높아지죠. 이렇게 집중도가 높아지고 편안함, 이완감이 확산되고 믿음 신뢰도가 높아지면은 자연스럽게 래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래퍼 형성이 되면은 그냥 트랜스에 들어가고요. 트랜스에 들어가면은 내 영양권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료가 잘 되고 상담도 잘 되고 모든 게 좋아질 수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진도를 여기까지 나갈 생각이거든요.